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 반려동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로 넘어가고 우리 가축분뇨 자연 순환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분뇨에 대한 우리가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분뇨 자연 순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는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축산 농가에서 그 분뇨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종 순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논이나 밭에 그거를 이제 퇴비화해서 부숙도된 퇴비화를 이제 뿌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작물을 심음으로써 그런 이제 약간 그 유기질 비료 쪽으로 해서 그런 거를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도 있고요. 또 그 경축순환 농업이라 그래 갖고 이제 퇴비를 뿌리고 나서 거기에 경운을 하면 또 보조금을 주는 그런 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농가들이 부숙을 잘 시키면 그거를 이제 논과 밭에 얼마든지 이제 뿌려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이 분뇨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악취 저감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그 가축분뇨 자연순환만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나름대로의 발효제 이제 그 환경 개선제라 해 갖고 악취 저감제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농가에서 그 나름대로의 컨설팅을 해서 그 농장에 맞는 그런 시설이 뭔지, 지금 액비 순환 시설이 맞는 건지 또 그 안개 분무 시설이 맞는 건지를 이제 봐서 그 지원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 게 이제 밑에 그 이제 악취 저감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이 이게 100% 우리가 시비가 이게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실은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 우리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으로는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보조 50에 자부담 50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49%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49%를 내면서까지도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지금 농가분들도 많이 인식 전환이 돼갔고요. 지금 발효제 같아서는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톱밥 그 퇴비를 나름대로 부숙을 하기 위해서는 수분 조절용으로 톱밥이 필요한데 요것도 지금 사업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그러면 추경 감액이 3억 4천 정도 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악취 제거라든지 이 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효율성이 높은 이 사업인데 이 감액이 3억 4천까지 이루어진 사유가 어떤 건가요? 아, 요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경기도에서 그 비슷한 유사한 그 톱밥하고 그 환경개선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일회 추경에 그 저희가 이제 그 계속 그 관련 부서에 그 요구를 해서 1억 1,900이라는 예산이 그 일회 추경에 순수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작년도에 저희가 그 국비 사업인데 공모 사업으로 해갖고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그 공모를 해서 또 예산을 순수 예산만 4억 8천 정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기존에 그 우리 시비 예산으로 신청했던 분들을 그쪽으로 돌리고 우리 시 예산을 좀 감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감액을 어느 부분을 지정해서 감액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 도라든지 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감액을, 충당을 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자체 사업을 좀 감행하는 상황입니다. 올 추경은 감액이라는 타이틀이 제일 먼저 앞서는데 그 타이틀에 의해서 감액이 안 됐고 다르게 해서도 그 가축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 그렇게 축산 이해해 환경을 좀 주시면 개선하는데 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액을 잡았다 이렇게 예. 이해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유통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슈퍼닝 브랜드 홍보예요. 경제가 어렵고 농업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린 생산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우리가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농이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일간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SNS를 통해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홍보예요. 근데 갑자기 이 부분들도 추경에 감액이 좀 들어와 있어요. 6천만 원 정도 좀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제 100% 시비이기도 하고 한 6천만 원 정도 이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홍보에는 많은 뭐 지장은 없을까요? 굳이 이 사업의 홍보에 대한 저는 모든 사업에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기업을 유치하건 기업을 경영을 하건 조그만 사업을 경영하건 홍보가 정말 어느 비중 예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우려돼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홍보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해도 현찬을 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액을 잡았어요. 감액을 해도 우리가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원래 세외 수입이 줄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홍보비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 기존보다는 규모를 축소하고 홍보 부스 규모를 축소해서 최대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예산 절감을 할 부분이 CB 자체 사업으로서 이 홍보비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분 홍보를 하게 되었고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홍보비 상세 내역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 CM 제작이라든지 TV, 라디오, 다중이요, 스포츠 마켓, 인터넷 광고 정말 중요한 매체들로서 우리가 홍보를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천여만 원이 집중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인데 올해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지만 네. 우리 지역의 세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다시 복원이 된다면 이 홍보비만큼은 다시 원상태 이상으로 좀 복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기금 좀 볼게요.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이 지금 총액이 얼마죠? 지금 114억 8,3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융자로 나가 있는 건 얼마예요? 융자 나가 있는 거는 지금 한 90억 정도 지금 나가 90억 있습니다. 정도? 예, 예. 연말에 다 회수 보통 2년인가 1년인가요? 융자 기간이. 일단은 틀리는데요. 예. 개인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예. 그다음에 쌀 매입자금 같은 경우는 1년. 예. 그리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또 3년 거치 5년 상에서 틀립니다. 각각. 회수율은 좀 어떠세요? 해수율은 거의 잘 해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 융자금이 선정될 때 뭐 중복 선정되거나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보통 만기가 됐을 때 회수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에 완납을 하시면요. 그 다음에 또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후순위로 이제 밀리죠, 아무래도. 예. 네, 후순위로. 예, 예. 그럼 전액 총액이 한 114억 정도. 예, 나머지 기금에 있는 돈입니까? 그 제외한 돈은 그렇죠. 예, 예. 예치가 돼 있고요. 예치돼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다 말으셨는데 잘하셨다고요. 13페이지 우리 333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도비를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현재 44가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요. 가구? 예? 가구? 예, 그렇죠. 49 농가 받아서 현재 이제 선정된 거는 19 농가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올해는 일단은 1차 컨설팅 끝난
한 농가에 대해서만 하고 그 나머지는 2025년도, 26년도에 이제 그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아니 가구예요. 농업이 300명 선발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아 이건 경기도 네, 경기도 전체 전체고 300명. 네. 우리 평택시에서는 2,000 49명이 49명. 예,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 19명이 1차 선발된 상태입니다. 예.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 어떤 2,000의 자금으로 교육이 어떤 컨설팅 교육이잖아요. 이거는요 컨설팅은 도에서 그 전적으로 하고 아 도에서 전부 교육하는 거예요? 예, 컨설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설팅이 1차 끝난 농가 중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팽성한 농가가 이제 최종 선정이 돼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을 금년에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예. 이제 저는 과연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300명이란 말이죠 전체에. 근데 이제 농업소득을 30% 증대를 한다. 2천만 원 가지고 300명을 선발을 해서 저는 이게 평택시에서 300명을 선발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 300명. 과연 300명을 컨설팅 교육을 해서 2천만 원 가지고 농가 소득을 30%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업은 이제 시에 내시된 사업이 이제 평택시 올해 이제 하반기에 한 명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명이 선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연차별로 지원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설 장비에 대한 지원이고 별도로 경기도에서 교육 예산과 컨설팅 예산은 우리 시에 편성된 게 아니고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 농가들을 일단 집합 교육을 하고 그다음 그 농가들의 현장에 가서 또 경기도에서 이제 위탁한 컨설팅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그 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또 이제 그 산출을 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군에는 이제 그 시설 장비에 대한 예산만 있는 거고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교육과 컨설팅 예산이 꽤 많이 이제 수립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악취 저감의 목적을 둔 건가요? 그 효율적인 가축 분뇨를 그 퇴비화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그 악취 저감 그리고 그 퇴비화된 거를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목적은 악취 저감도 뭐 있긴 한데 예. 지금 악취 저감 사업이 과장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악취 저감 시설이나 악취 저감제를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일부 그 이제 양돈이나 또 일부 이제 그 이제 양계 쪽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상 사실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예. 시설 전체적으로 시설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잠시뿐이거든요. 늘상 반복되는 민원이 이 악취인데 우리 평택 도시화가 되면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예산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액 10인데 아까 이유가 뭐라고 하셨나요? 그 지금 이제 그 일회 추경에 그 동일한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축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톱밥하고 이제 수분 조절용 톱밥하고 환경 개선제를 지원하는 건데 거기서 일회 추경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톱밥도 늘어났고요. 6,200톤을 늘어났고 이제 환경 개선제도 5,500kg에서 11,000kg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작년도에 그
국비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게 축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갖고 그걸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게 4억 8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줄이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악취 문제만큼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온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려고 했던 참인데 그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님. 농업 기술센터에서 삭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50억 1,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서 농업정책과에서 30억 감액된 건가요? 총 그 예. 38억 8천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예. 여기 뭐 저기 자료상에는 30억 5,300 73만 2천 원 감액됐다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뭐 농업 정책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지금 9월인데 앞으로 이제 추수철 돌아오고 또 그 뭐 과일 뭐 배나 사과 등 뭐 지금 배 한참 딸 시기죠.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업 예산이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보조금 교부가 되고 또 많은 농가들이 이미 이제 사업비를 받은 경우에는 아무리 예산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뭐 삭감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이제 농업용 행사라든지 그다음 내부 예산, 그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포승 중심지 활성화 사업처럼 21억이라는 예산도 올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미 국비나 도비 사업들 사업이 거의 확정이 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거의 확정된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뭐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제 아마 행사 쪽은 좀 피부로 좀 느껴서 많은 부분들 일괄 이제 뭐 10%씩 삭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이제 농가 개인적으로 받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들은 좀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연 뭐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까지 하면은 농업센터 연 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보통 1,500억 조금 밑으로. 1,500억 예. 국비 매칭이 얼마예요? 몇 프로 정도 돼요? 이거 대충 몇 프로 정도? 도비 몇 프로? 12 몇 프로? 12가 한 60%. 12가 60%? 예,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한 1,400억 중에 한 그 900억 정도가 10이고 한 153억 정도가 도비,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국비거든요. 1,500억에서 12, 60%면 얼마죠? 한 900억 정도. 900억. 예. 우리 평택시
그 예산이 2조 얼마죠? 저희 전체 예산은 모르게 저희가 한 6천만 6% 정도 수준으로 농업 예산이 전체 시 예산 중에 그 정도 차지하고 지금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소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한 저기 6%대 중반 실력으로 정도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금액을 낮추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예리하면 안 되시지. 농민들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농업 예산은 이제 올해 본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이제 증액이 돼서 저희가 편성을 평택시에 했었거든요. 예. 도로 문제라든지 건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사업이 있지만은 도로 건설하는 건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예산이 없을 때는. 근데 이게 농산물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은. 요 올해 또 여간 가물었어요? 날이 여간 더웠고 그 농민분들한테 여름 대책으로다가 뭐 저기 해줬어요? 선물을? 이 더운 날씨에 농사를 짓느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뭐 얼음 조끼 이런 것도 뭐 보급해 주셨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미처 저희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가지고 농업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학 축제인가 뭐 축제? 예, 가을 수확 축제입니다. 예. 그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삭감을 한 거죠. 예,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소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들이 피부로 와닿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할 수는 없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농업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면서 실적 예산을 이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수학 축제 예. 그 뜻과 목표가 뭐였죠? 가을 수확 축제는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에게 그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가 농업 생태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으니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가을에 와서 이제 쉬고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읍면동으로다가 문화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인기 연예인들 한번 초청했는데 뭐 몇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억대 단위도 있어요. 일회성으로다가 소비하고 맙니다. 1년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가을에 수확축제 한 번 했는데 5천만 원, 예산이 5천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삭감시키면 안 되지. 농업인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농업인 행사를 별도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아까 이제 농자원과장이 설명했듯이 뭐 농업인 직거래 장터라든지 꽃 판매 부분들은 저희 별도로 그 자유 관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 평택시가 힘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삭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거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고민을 해서 한 게 기본적으로 농식센터의 기능이 1차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그런 기관, 그다음 두 번째 도시민을 위한 이제 그런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고심 끝에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은 이제 삭감할 수가 없고 이제 기타 이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뭐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평택시는 이제 농업의 그 고향으로서 농업의 고장으로서 여태까지 그 평택시가 일궈져 왔는데 이제 도심으로 다 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택의 농업의 뿌리의 도시예요. 아시다시피 그 많은 역사를 가진 평택시가 농업이 없었으면 평택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농업 발전을 해 주셔야지.
선진적인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뭐 증감이나 감액이나 뭐 크게 이렇게 저는 그 말씀을 여적 안 드렸는데 감액한 내용을 보면은 좀 제가 어이없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동안 농업센터에서 많은 행사를 해왔지만은 저는 그 행사 비용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삭감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추경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은 마감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예결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좀 처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세척기 농기계 세척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 사업비나 구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 결제도 끝났습니다만은 세척기에 관련된 구축 사업 자체가 예산이 조금 과하게 저희 지도정책과 전체 사업 예산보다 좀 많습니다. 내년 실링에 저희 내려온 거에. 그래서 지금 별도로 예산팀엔 얘기를 하겠지만 의원님 좀 많이 도와주셔야 그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장님 능력으로 안 돼요? 소장님 그 예산 저희가 이제 별도 실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예, 예산팀하고 다시 한번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판을 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예산팀 얘기 안 해도 소장님 믿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각 지금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농촌자원과 기술보급과 유통과 많이 있지만은 사실 지금 평택시의 그 농업인들이 지금 쌀값도 이번에 소매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뭐 동결인가요? 아니면 인하가 되나요? 뭐 안중농협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소매가를 다운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전반적인 쌀값이 하락 수준이어서 아마 단위농협에서도 그걸 반영해가지고 쌀값을 책정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보다 이제 2022년도에 일부 농협에서 이제 1,000원 정도 조금 이제 줄여서 수매를 했었고요. 그 가격이 이제 그 작년도에도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도 이제 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저희 알아서 협의를 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왕진버스 아까 우리 이관호 의원님 말씀하신 왕진버스 사업이 이게 농업중앙회 사업이에요? 그 농심부하고 같은 그 협업 사업입니다. 예. 근데 아까 뭐 이관호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정도 여쭈는데 이 의료진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진. 그 농협중앙회에서 그 별도 그 의료진을 아마 구성해서 아마 명단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속이 얼리 되는 거예요? 농협중앙으로 되는 거예요? 의료진 그 저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거는 그 한시적으로 네. 일반 병원 그 의사들 중에서 이제 지정을 해갖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렇죠. 예, 한시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홍보를 했다가 나중에 또 그 의료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의료 지원 행사를 안 하게 되면은 더 불편한 게 많지 않을까요? 그거는 충분히 좀 사전에 홍보해서 그 제대로 그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 한번 시행을 하면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추진을 했다가 중간에 또 끊어버리면은 기대를 했던 분들이 또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장님 그런 거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슈퍼우닝 배단지 육성 1,000만 원 삭감된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인 시 재정상 삭감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각 과별로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배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조금 지급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서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삭감된 내용 중에서 다시 그 증감은 가능한 건가요? 원금대로. 안 현재는 되나요? 저희가 이제 감해해서 올렸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제 그 구조상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액은 돼도 증액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한 번 결정되면은 우리가 감액된 금액만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뭐 다룰 이유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금액을 상임위에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감액 추경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기존에는 증액을 해서 이제 추경에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 실효성을 판단해서 일정 부분 이제 좀 감하거나 또는 이제 뭐 유지하거나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저희가 담당 부서과에서 네네. 감액을 원치 않았는데 감액이 돼서 내려와 예산팀에서 감액을 해서 내려 보내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뭐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감했으면 그거는 감한 거지 누가 뭐 시켜서 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서 올라온 거는 소장인 제가 각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하는 게 우리 사업을 하는데 타당하다고 해서 한 거지 이거 예산팀에서 감하라고 해서 감화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럼 내년 충분히 상황 본인선에서 판단해서 한 겁니다. 내년 본인선에서 한 50억 우리가 감액시켜도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저 이하 막론하고. 최대한 저기 방어를 하도록 해야 네? 되죠. 예. 아니 왜냐면 저희가 예. 내년 본인선에 한번 보자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죠. 예결위에서. 그 부분은 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 금액을 맞춰 줘야지. 그냥 놀게끔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예산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농업인들 그래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의 상임이 있으면서 농업길센터 소관에 있는 사업비는 절대 제가 타치를 안 했어요. 더 증감을 이렇게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소장님 재량껏 좀 잘 좀 해주시고 그 농기계 세척기 그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꼭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다른 저기보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신규 사업도 있는데 신규 사업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 좀 한번 밭작물 육성 사업이라고 해갖고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설명서 36페이지 사업 설명서 농업정책과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는 경기밀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명이 변경돼서 이제 밭장 육성 사업이 내려온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주로 이제 밀 쪽에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가루쌀이라든지 콩까지 대상 품목이 좀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루쌀이라고 하면은 주로 가루쌀은 기존의 이제 쌀은 떡을 이제 그러니까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습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야 되는데 이 가루쌀은 건식 분쇄가 가능해서 그 쌀가루 공정하는 데 약간 이제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예전에는 밀만 했다가 올해는 2024년부터는 이제 가루쌀하고 콩을 추가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럼 내려왔습니다. 수확이 지금 끝난 게 있나요? 아니요, 아직 이제 이제는 콩도 가을에 수확해야 돼, 가루쌀도 가을에 수확해야 돼. 가을 다 가을이니까 아직 이제 수확 전에 임박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축산 반려동물과에 보면은 폐의약품 69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도비하고 이제 12하고 매칭 사업인데 그 축산 농가가 지금 현재 늘지는 않지만 줄지도 않았을까요? 지금 농가 수는 매년 저희가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 조금씩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 아까 여기 자원순환 그쪽에서도 좀 저기가 감액이 돼갖고 그것 좀 안타까웠기는 한데 폐의약품 여기서 수집이 제대로 다 100% 되나요? 요거는 지금 이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에 대한 예방 접종, 그런 자가 것 같아? 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공병하고 이 주사기 이런 거를 이제 처리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요거 이제 예산으로 세워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다가 갖다 놓으면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수거를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요게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량이 11,000kg인데 이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추가로 좀 배정을 받아서 지금 올리는 상황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겠지만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또 더 쓰셔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평택시 농가의 동물복지 축산 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축산 농가의 사육시설 및 환경 개선 도모하여 안전한 먹거리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인데 이게 전부 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자부담이 있어서 삭감된 건 설마 아니겠죠? 요게 지금 이제 한 농가 배정을 해서 네. 보조금이 이제 70%고요. 자부담이 30%인데 네. 이 동물복지 농장을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요거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딱히 농가로서는 이렇게 혜택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하는 농가가 없어서 지금 이게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컨설팅을 받고 농가가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컨설팅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택에는 컨설팅 그러니까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은 데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 농장은 미리 요거를 인지를 해서 이제 자비를 들여서 이제 인증을 받은 농장이고요. 한 농장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받은 농장입니다. 근데 이게 농장에서 아직까지 뭐 친환경 인증이나 이런 거는 좀 혜택이 있는데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혜택이 없다 보니 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평택시에서 그 동물복지 이거 컨설팅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식품 같은 거를 할 때 조금 혜택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페이지에 보면 소량 계량제 지원으로 해갖고 이게 대부분
토량계 개량을 하면은 몇 월 달에 주로 많이 하죠? 농가 저기가 다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봄에 일찍 뭐 겨울에 하든지 이렇게 하나요? 논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확이 끝나고 이제 그 농가리 하기 전에 이제 그때까지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 지금 집행률이 6.48%가 밖에 안 돼서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봄에 하시는 마을도 있고 가을에 하는 이제 마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집행률이 조정돼서 봄에 한 농가들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농가들은 이제 가을에 뿌리게 돼요. 이게 전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논 기준으로 했을 때 농가 기준이 아니고 이제 농지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이제 일주기로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원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뭐 선택제가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지역을 정해서 지역을 정해서 예, 지역을 정해서 이제 3년에 한 번씩은 토지를 개량할 수 있는 기회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땅심을 이제 높이기 위한 국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사업 설명서 57페이지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다 짚어주셔서 이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이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이 방역 시설 자체를 지원하시는 거죠? 개선 지원.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사업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2월액도 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근데 집행률이 7%거든요. 요거는요. 예. 그 축산 농가에 이제 돼지 농가도 그렇고 이제 소 농가도 그렇고 농가의 그 내부 울타리나 전실, 방역실 이런 거를 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럼피 스킨을 또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예방 접종용 그 이제 그러니까 소 모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자동 목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텐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업이 추가됐고요. 항목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럼피 스킨 그 방제를 위해서 그 모기 퇴치 등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사업 항목에 추가되면서 추가로다가 사업비를 배정을 해줘서 이번에 담는 상황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요거는 뭔가요? 지금 현재 그 지금까지 확정된 그 금액 가지고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농가에 대한 집행률이고요.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 그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LED 등이나 이제 스텐천을 또 추가로 받아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집행률이 아니라 완료가 된 돈이 것을 집행된 거에 대한 집행률입니다. 네, 사업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거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